스마트폰 화면을 가득 채운 빨간색 숫자 999 플러스. 어떤 이들에게는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처럼 숨막히는 압박감을 주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그저 일상의 풍경처럼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메시지를 쌓아두는 사람들을 보고 게으르다거나 무심하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아주 정교하고 독특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한 최적 각성 이론을 바탕으로 디지털 피로도 속에서도 자신만의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최적 각성 이론에 근거한 낮은 자극 선호도입니다. 영상 속 대본이 설명하듯 외향적인 사람들은 소음과 혼란 속에서 에너지를 얻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정적 속에서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이를 디지털 환경에 대입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수많은 알림과 메시지는 우리 뇌에 끊임없는 심리적 자극을 전달합니다. 디지털 피로도의 저항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임계치 자체가 다릅니다. 이들에게 스마트폰 알림은 즉각 반응해야 할 비상벨이 아니라 길거리에 핀 이름 모를 들꽃처럼 내가 원할 때만 시선을 줄 수 있는 배경소음에 가깝습니다. 즉, 이들의 심리 기제는 수백 개의 메시지를 처리해야 할 업무 리스트에서 삭제하고 보류된 데이터 폴더로 분류하는 독특한 필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남들이 디지털 신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에너지를 소모할 때 이들은 오히려 그 연결의 끈을 느슨하게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에너지를 보호합니다.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빠져나와 조용한 자기 방으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안도감을 이들은 읽지 않은 메시지함을 방치하며 느낍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즉각적인 응답이라는 퍼포먼스보다 자신의 내면적 평화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이들만의 단단한 심리적 경계선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그들의 내면 세계가 충분히 풍요롭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낮은 자극 선호를 가진 사람들은 외부의 피드백이나 타인과의 실시간 연결 없이도 스스로를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스마트폰 너머의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리는 고요함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통제감의 회복입니다. 영상 속에서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부 세계의 예측 불가능함, 시끄러운 낯선 이들, 갑작스러운 약속 변경, 무의미한 스몰 토크에서 조명과 소음, 분위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디지털 세상 또한 마찬가지로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단톡방의 알람, 대답을 강요하는 질문들, 그리고 읽음 확인 기능이 주는 보이지 않는 감시는 우리를 끊임없이 타인의 속도에 맞추게 만듭니다. 메시지를 쌓아두고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무질서한 디지털 환경에서 나만의 방을 만드는 법을 압니다. 이들에게 읽지 않음 상태는 메시지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시간과 에너지의 주도권은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확인하고 싶을 때 확인하고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한다. 는 이 명확한 통제권은 현대인의 고질병인 디지털 번아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영상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에게 통제권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인 셈입니다. 세 번째 심리적 메커니즘은 높은 자기인식에 기반한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메시지 알림에 강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연결해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백 개의 알림 속에서도 평온한 이들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구별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들은 모든 메시지에 즉각 답장하는 사회적 퍼포먼스가 실제 인간관계의 깊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고립을 선택한 이들이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했듯 이들 또한 불필요한 디지털 소음을 차단함으로써 확보한 여유를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합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몰입하고 있는 프로젝트, 혹은 온전한 휴식처럼 말이죠. 그들에게 999라는 숫자는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라 지금 나는 내 삶의 더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고 있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외부의 요구에 휘둘리기보다 자신의 내면 상태를 먼저 살피는 자기 보호적 우선순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빨간 숫자라는 시각적 자극 앞에서도 심리적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무례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적 자립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 영상은 집이라는 공간이 누군가에겐 충전의 안식처가 되지만 누군가에겐 두려움 때문에 갇히는 감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를 쌓아두는 이유가 지금 내 상태를 보호하고 싶어서라면 그것은 건강한 평화이지만, 답장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막막해서 피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심리적 고립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각입니다.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는 행위가 나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는지, 아니면 나중에 짊어져야 할 죄책감의 무게만 더 키우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이들의 핵심 비결은 단순히 답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답장을 안 함으로써 나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결정을 스스로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영상 속에서 집을 좋아하는 이들은 아침 커피의 루틴이나 놀지는 방 안의 풍경처럼 남들이 쉽게 지나치는 작은 순간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외부의 화려한 파티 없이도 이미 충분히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메시지함을 가득 채운 빨간 숫자에 무심한 당신도 어쩌면 이들과 같은 부류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세상이 정해놓은 실시간 연결이라는 속도에 맞추기보다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읽고 싶은 사람입니다. 얕고 빠른 1000번의 진동보다 단 한 번을 나누더라도 온전한 진심이 담긴 깊은 대화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스마트폰 위로 쌓인 수백 개의 알림을 보며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소음보다는 깊이를, 수행보다는 평화를 선택토록 세밀하게 설계된 존재일 뿐입니다.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소음 속에서 당신만의 정적을 지켜내는 힘, 그것말로 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독특한 생존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나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인가요? 알림 하나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쪽인가요? 아니면 숫자가 몇이든 나만의 평온을 유지하는 쪽인가요?